혹시 지금 노후 준비를 돈으로만 하고 계신가요? 연금, 부동산, 주식 투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돈만으로는 절대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시간 노후를 연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제가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돈은 어느 순간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남는 건 두 가지입니다. 건강과 관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늘 노후 준비를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대부터 저축을 시작하고 40대부터는 노후 자금을 계산하고 50대가 되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은 돈이 과연 충분할까? 혹시 병원비로 다 날아가는 건 아닐까? 아이들한테 손 벌리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정작 돈이 아닌 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돈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 많아도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70대, 80대가 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식사 하나, 외출 하나에도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대표님이 계십니다. 현역 시절에는 정말 빛나는 분이셨습니다. 직원 수백 명, 자산도 수백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0년 건강을 잃고 병상에 누워 지내게 되셨습니다. 수억 원짜리 간병인 계약, 최고급 병실, 고급 식사.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예전처럼 걸어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돈으로 외로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좋은 요양원, 고급 아파트를 사도 거기서 친구를 살 수는 없습니다. 외로움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걸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아닙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강은 움직일 수 있는 몸입니다. 다리 힘, 허리 힘, 폐활량.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일상 자체가 무너집니다. 수많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습니다. 건강을 지킨 분들은 여전히 삶을 즐기십니다. 오전에는 산책하고 오후에는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갑니다. 반면 건강을 잃은 분들은 하루 종일 침대와 소파를 오갑니다. 병원 스케줄에 맞춰 하루를 보내고 오늘은 어디가 아플까를 걱정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40대, 50대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운동을 안 해도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근육량은 3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 50대부터는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게는 없습니다. 하루 20분 걷기 운동, 가벼운 스쿼트와 스트레칭, 주 23회 근력 운동. 이 세 가지만 해도 70대, 80대에도 어깨 펴고 다닐 수 있습니다. 운동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은퇴하고 나면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도 점점 연락이 끊깁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서운함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챙겼는데, 내가 힘들 때 도와줬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사람은 일로 엮였던 관계에서는 쉽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특히 배우자와 자녀와의 소통, 나이 상관없이 친구 만들기, 취미를 통한 새로운 인간관계 만들기.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호회 가입, 작은 봉사활동,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창피하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귀찮다, 이런 생각을 깨야 노후에 외롭지 않습니다. 관계는 내가 심은 만큼 거둘 수 있습니다. 남 탓하는 순간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첫째, 돈은 필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둘째, 건강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투자다. 셋째, 인간관계는 미리 씨를 뿌려야 한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운동 한 세트,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진짜 노후 후회 없는 인생을 준비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노후는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진짜 멋진 노후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마음에 새겨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강은 재밌게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다면 더보기 링크를 통해 1강 먼저 시청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2강 시작하겠습니다. 은퇴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이제 좀 쉬어야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여행도 다니고 못 해본 것도 해보고. 맞습니다. 정말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셨으니까요. 쉬고 싶다는 생각 당연합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쉴 때가 아니라 쉰 다음에 찾아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정말 행복합니다. 늦잠 자고 여유롭게 커피 마시고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도 약속을 잡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이상한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별할 일이 없네. 다음 주도 특별한 일정이 없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료함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결국 우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마음은 쉽게 지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월급이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 그 모든 게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60대 이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일이 필요합니다. 그 일이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필요로 하는 일, 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평생 해오던 일을 축소해서 소규모 컨설팅으로 이어가는 것, 지역 도서관이나 평생교육센터에서 강의를 시작하는 것, 취미를 살려 작은 모임이나 동호회를 운영하는 것, 자원봉사로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것, 이런 작은 활동이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다. 이 감각을 잃지 않는 것,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데 핵심이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나이 먹어서 뭘 새로 시작해. 귀찮고 힘들어서 그냥 쉬고 싶다. 당연합니다. 편하고 싶다는 마음 누구나 가집니다. 하지만 쉬는 것과 멈추는 것은 다릅니다. 쉬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완전히 멈추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 인생 2막을 열기 위해서는 일을 끊지 않고 가볍게라도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나만의 작은 전문성을 찾으세요. 지금까지 해온 일을 돌이켜보세요. 꼭 대단한 경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경험, 작은 지식이라도 좋습니다. 회사에서 문서 정리를 잘했다면 소상공인 사무지원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요리를 즐겼다면 쿠킹 클래스를 열 수 있습니다. 관리직 경험이 있다면 리더십 멘토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세요. 혼자 있으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무너집니다. 의외로 사람과의 대화, 교류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톡서 모임, 운동 모임, 취미 모임에 나가보세요. SNS나 오픈 채팅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연결되면 삶의 활력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3. 소득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 자존감, 삶의 의미, 이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수입이 생기면 좋습니다. 하지만 수익보다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60대 이후 인생 2막을 잘 여는 비결은 일을 끊지 않고 나만의 전문성을 살리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돈이 아닌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 이 네 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준비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풍요롭고 행복한 후반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3강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강, 2강 잘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다면 더보기 링크에서 1강, 2강 먼저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3강에서는 여러분의 노후를 정말 위태롭게 만드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3가지 착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실 노후는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하다고 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노후를 잘못 상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설마 내가 그럴까? 바로 이런 생각들이 아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여러분의 인생 후반을 흔들어 버립니다. 지금부터 그 착각 3가지 하나씩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 준비는 돈이면 충분하다고 믿는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퇴 후에도 쓰고 남을 만큼의 자산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설계 상담을 받기도 하고 연금 플랜을 짜보기도 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도 해보죠. 물론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만으로 노후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노후에 돈이 전부라면 자산 수십억을 가진 사람은 다 행복해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가진 돈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노후에는 쓸 줄 아는 돈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진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연금이 적어도 삶이 탄탄하고요. 어떤 사람은 몇 억씩 있어도 돈 걱정에서 못 벗어납니다. 쓸 줄 아는 돈이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고 원하는 삶을 위해 아낌없이 쓰고 자신을 존중하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둘째, 돈만 있고 삶의 방향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돈을 쓰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뭘 할지, 어떤 삶을 살지 방향이 없다며? 결국 소비는 무의미해지고 삶은 공허해집니다. 셋째, 돈은 인간관계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노후의 진짜 위기는 고립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으면 삶은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두 번째 착각.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믿는다. 건강에 대한 자신감은 은퇴 초반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병원 갈 일도 없고 골골하지도 않고 친구들보다 체력도 괜찮아. 이런 생각 흔히들 하시죠. 문제는 이 건강이라는 게 아주 서서히 정말 조용하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도 이상 없다는데 자꾸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활동성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일할 땐 출퇴근도 하고 걷기도 많이 하고 정신도 바빴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움직일 일이 급격히 줄죠. 움직임이 줄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결국 면역력까지 약해집니다. 둘째, 사회적 자극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말하고 경쟁하던 환경은 뇌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사회 자극이 사라지면 뇌의 반응 속도가 줄고 감정의 기복도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의미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신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지면 그 어떤 약도 체력을 회복시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이 질문에 답이 없는 노후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세 번째 착각. 나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노후도 잘 될 거라 믿는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하면서도 잘 살아왔으니까 노후도 잘 해결될 거야.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으니까 은퇴 후에도 문제 없겠지. 이 믿음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노후라는 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노후에도 그대로 통한다고 생각하면 그 틀에 갇혀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시기가 온다는 점입니다. 평생을 일하면서 살아왔으니 이제는 더 이상 직장에서의 역할이 없죠. 친구들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차 끊어집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자신을 사회적 존재로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그 돈이 전혀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내가 사회에서 한 일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점점 커져갑니다. 둘째, 그동안의 기준을 바꿔야 할 시점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 특히 일하는 방식은 점차 바뀌어야 할 시점이 옵니다. 그동안 나름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가면 된다고 믿겠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노후를 준비하려면 생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체력,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의 재정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고 왜 내가 변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예상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생의 후반전에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사실 20대, 30대, 40대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때는 무조건 빨리 달리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하죠.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 내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조용히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속도보다는 방향을 잡는 게 우선이에요. 속도만 계속해서 내면 목표를 놓친 채 헛걸음만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삶이 한층 더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노후를 살아가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노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대부분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말한 착각을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착각은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 돈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방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착각은 내 건강은 언제나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 건강은 자꾸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착각은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노후도 문제 없다는 믿음. 그동안 잘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후반전은 그동안 살아온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착각을 깨고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준비는 단순히 돈과 건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만의 작은 전문성을 찾고 사회와의 연결을 지속하며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선 목표와 의미가 담긴 새로운 삶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공허함과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를 준비할 때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4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지난 강의는 시청하셨나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뒀으니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 4강은 앞의 강의들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꽤나 직설적입니다. 노후를 망치는 건요,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외로움도 아니에요. 바로 나는 아직 괜찮아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방심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과신, 상황에 대한 안일한 태도,
이게 노후를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이 착각 하나로 수많은 분들이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고 후회 속에 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다. 여러분, 60대까지 건강하게 사셨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동안 본인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습관 유지하신 결과죠. 그런데요, 65세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의학적으로 보자면 65세 이후는 우리 몸이 가속화된 노화 구간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60대 초반까진 별 탈 없었어도 70이 되기 전 5년 사이에 심각한 변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합니다. 아, 미리 체력 좀 길러둘 걸. 아,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몸은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무너집니다. 전조 없이 찾아오는 낙상,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합병증. 이 모든 게 갑자기 찾아오고 그 순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요, 나는 아직 괜찮다는 말 지금부터는 금지입니다. 지금 괜찮기 때문에 더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돈 있으니까 괜찮다. 이 말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퇴직금 받았고 국민연금도 나오고 아파트도 한 채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그런데요, 문제는 수입보다 지출입니다. 퇴직 이후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고 나가는 돈은 그대로거나 더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의료비 지출이 어마어마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65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이 약 30만 원에 이릅니다. 이건 평균이니까 실제로는 50만 원 이상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약가, 진료비, 검진비, 병원 교통비까지 다 합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요양비용 생각해 보셨나요? 나중에 혼자 거동이 힘들어지면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비쌉니다. 일반 요양원 기준으로 월 15만 200만 원, 좀 더 나은 시설은 3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1억이 넘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돈 있으니까 괜찮다는 말도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의 총액이 아니라 돈의 흐름입니다. 퇴직 이후에도 작게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의 줄기가 있는지, 그리고 지출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니까 괜찮다. 이 착각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난 외로움 많다, 사람 많은 거 싫어, 혼자가 편해라고요. 그런데요, 혼자가 편한 건 일을 하고 있을 때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적 연결망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했던 겁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 연결망이 사라집니다.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찾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생깁니다. 그때 찾아오는 외로움은요, 우리가 평소에 느끼던 그 외로움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잊혀지는 느낌, 내가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 그 고립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고독사가 생기는 겁니다. 최근 통계 보셨나요? 65세 이상 고독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혼자서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으니까 괜찮다. 이 말은요, 어쩌면 가장 슬픈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년 퇴직 이후에도 내가 여전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는 생각보다 잔인하다는 겁니다. 은퇴 후에는요, 아무도 나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역할도 책임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쓸모의 감각이 함께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자존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여태 뭘 했지?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이런 질문이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나는 아직 쓸모 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보단 앞으로 나만의 쓸모를 만들어야겠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은퇴 이후엔요, 사회가 나를 써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쓸모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할 시간 많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는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정서적 준비, 사회적 관계, 건강한 습관 같은 건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퇴 직전까지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요. 이제 뭐 하지? 라는 벽에 부딪히는 거죠. 노후는 미리미리 그리고 장기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은퇴 후 1년을 편하게 보내려면 은퇴 전 3년은 미리 연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잘 준비하신 분들은요, 은퇴 직전부터 이미 하루 일과를 조정합니다. 오전엔 운동, 오후엔 독서나 사람 만남, 취미 시간 등을 넣어보면서 생활 루틴을 만들어두는 거죠. 이게 바로 노후 적응 훈련입니다. 절대 뒤로 미루지 마세요. 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 생각은 이제 정말 바꿔야 합니다. 지금 세대의 자녀들은요, 본인들 살기도 빠듯합니다.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해요. 게다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것, 정서적으로 기대는 것, 둘 다 시간이 갈수록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처음엔 괜찮지만 반복되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엔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자식은 내 노후 플랜이 아닙니다. 자식이 있다는 건 축복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감정적 지지일 뿐이지 현실적인 준비는 별개로 하셔야 합니다. 나는 나중에 생각할 거니까 지금은 안 해도 괜찮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생각입니다. 노후 준비는 절대 나중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안 하시면요, 나중엔 시간이 없습니다. 체력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모든 건 지금이 시작점입니다. 작게라도 하나씩 시작하세요. 매일 30분 걷기, 주 1회 사람 만나기, 주말마다 톡스 한 권,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분기마다 재정 점검.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노후를 망치는 건 돈이 아니라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 착각이 여러분을 준비 없이 노후로 던져버리고 삶의 만족도를 무너뜨립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내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해도 다음 달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7가지 대표적인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3가지, 총 10가지를 채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역할은 끝났다는 착각. 애들 다 키웠고 일도 끝났고 이젠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요, 살아있는 한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손주들을 돌보는 것도,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후배들을 멘터링하는 것도 다 여러분의 역할이 될 수 있어요. 역할이 있어야 하루하루의 의미가 생기고 자존감도 유지됩니다. 나는 변할 수 없다는 단념. 내가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성격이 그렇지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런 단념은 삶을 고정시켜버립니다. 사람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변할 수 있어요. 특히 노년에는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습관, 생활습관, 인간관계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과신. 혼자 사는 걸 선택하는 분도 계시고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관계의 감각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결국 외로움이 무서운 건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건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건강한 자극을 주고받기 위한 거예요. 가능하다면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세요. 이 10가지 고정관념 하나라도 계속 갖고 있다면 우리의 노후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공허해지고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고정관념에 갇혀 살고 있나? 그걸 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노후는 단순히 살아남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내 존재를 재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각, 다른 태도, 다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틀 하나씩 깨보세요. 생각보다 그 틀은 얇고 금방 부서질 수 있는 겁니다. 이번 4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5강에서는 노후에도 반드시 필요한 인간관계 정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1, 3강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이동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1강부터 4강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는 노후를 더 풍요롭게, 더 단단하게 살기 위한 삶의 지혜를 나누는 여정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바로 준비 없는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만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더구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약해진 노후에는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합니다. 그저 막연히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노후는 결코 자연스럽게 안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면 더 빠르게 삶의 질이 무너져 내리는 시기입니다. 준비 없는 삶의 태도는 노후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존감과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며 육체적, 정신적 건강마저 위협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왜 준비가 필요한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준비를 가로막는 태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노후의 진짜 적은 돈 부족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 없는 태도가 만든 비극.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 평생 일했으니 이젠 나를 위한 시간이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휴식이 너무 길어지고 아무런 목표나 구조 없이 흘러가면서 생기는 공허함입니다. 평생 직장에서 살아온 분들은 은퇴 후 갑자기 모든 사회적 역할이 끊겨버립니다. 출근하지 않고 누군가와 협의하지 않고 무언가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삶. 처음에는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금세 외로움과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뭐하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날이 반복되면 자존감은 무너지고 삶에 대한 열정은 식어갑니다. 정신적 피로가 육체적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준비가 필요한 이유. 노후는 단순한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길게는 30년, 짧아도 20년은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의미 있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수입니다. 첫째, 체력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감소하고 회복력은 떨어집니다. 60대부터 운동을 시작하는 건 늦지 않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만 해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둘째, 경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거창한 자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출 구조를 단순화하고 고정비를 줄이고 소득 없이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 국민연금, 퇴직금, 저축, 그리고 소소한 부업 등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셋째, 인간관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하면 인간관계가 급속도로 좁아집니다. 직장에서의 관계가 단절되고 가족과도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자원봉사, 동호회, 종교 모임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넷째, 정신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체성의 전환이 가장 큰 도전입니다. 나는 더 이상 회사원, 과장, 부장이 아니라 그냥 나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를 고민해야 합니다. 준비 없는 삶을 부추기는 7가지 착각. 돈만 준비하면 된다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 노후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강, 관계, 역할, 의미기 4가지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바빠서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착각. 준비는 꼭 시간을 따로 내서 하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식단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도 준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통장을 점검하는 것도 준비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아직 멀었어. 나중에 하지 뭐라는 착각. 노후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퇴직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건강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게 사는 거지라는 착각. 아닙니다. 누구나 무기력한 노후를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활기차고 주도적인 노후를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국 태도의 차이입니다. 나는 특별히 준비 안 해도 잘 살아왔어 라는 착각. 과거의 성공 방식이 미래에 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더 잘 적응합니다. 기존의 방식에만 기대지 마세요. 배우자나 자녀가 챙겨주겠지라는 착각. 의지할 수는 있지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녀 세대는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낍니다. 스스로 준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외롭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 외로움은 성격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기 마련이니 의도적으로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준비된 태도를 만드는 구체적 방법 10가지. 앞서 언급한 7가지 착각을 극복하기 위해 준비된 삶의 태도를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루 일과를 계획한다. 하루 30분 걷기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실천한다. 소득과 지출을 정리해보고 낭비 요소를 파악한다.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책을 읽는다. 관심 있는 분야로. 주 1회 가족 또는 친구와 식사를 함께한다. 지역 커뮤니티나 취미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도구를 배우려고 시도한다. 스마트폰 활용, 간단한 영상 편집 등. 자신만의 이야기나 경험을 글로 기록해본다. 자서전, 블로그, SNS 등. 전문가 상담 또는 멘토를 통해 조언을 받아본다. 재무, 건강, 진로 등. 매일 자기 전에 오늘 내가 잘한 일을 하나씩 기록한다.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 단단하고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준비하는 삶의 태도는 결국 존엄의 문제. 준비 없는 삶은 결국 존엄을 잃게 만듭니다. 남에게 의지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사소한 변화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반면 준비된 삶은 어떤 환경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건강을 챙기고 관계를 만들고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노후의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이제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나이 들고 은퇴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삶입니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 시간은 누구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전반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후반전입니다. 후반전이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긴 강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삶이 늘 건강하고 풍요롭길 응원합니다. 이것으로 노후 준비 강의 5강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